2월 16일 뉴스 브리핑 2부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대표에 좀 걱정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안심하고 퇴원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최근 며칠 동안 하여튼 대표의 상황이 아주 걱정할 정도는 아닌 것은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대표가 그 답답한 그 병원 내에서 자신의 솔직한 심정들을 좀 올린 글들을 좀 같이 좀 읽어보면서 어떤 생각들인지 한번 같이 느껴보는 좀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 이제 커뮤니티나 이제 페이스북에 글을 대표가 올린 거는 2월 10일로 지금 보이는데요. 2월 10일 날 발표된 입장문에 덧붙여서 대표가 이제 자신의 솔직한 심정을 또 첨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일 중으로 최종 대선 후보 등록을 결국 하지 못하게 되었음을 참으로 비통하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꿈과 희망을 위해서 참으로 어렵고 먼 길이라도 기어코 여러분과 꼭 끝까지 미치도록 가고 싶었습니다. 현실의 벽이 아무리 높아도 기어코 뛰어넘어 세상을 바꾸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부실한 병든 몸은 여기저기서 녹아내렸고 더 감당이 불가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해 우리의 길은 이번에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가지 못해 정말 고통스럽고 가슴 아픕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저의 애통함, 분통함과 사과의 말씀을 절절히 가슴에 담아 전해 올리며 언젠가 이 한을 풀 날이 꼭 올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대선 그 투쟁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 심정. 그래서 페이스북을 보니까 정말 그 페이스북 열심히 하는 당원분께서 이런 상황에 너무 속이 상해서 피치 못하게 이제 잠수를 타다가 그래도 마음을 돌려서 다시 이제 더 열심히 이제 활동을 하겠다는 내용을 보면서 저를 포함해서 우리 당원들의 정말 솔직한 심정 그대로라고 생각하고 대표가 이런 내용을 모를 리가 없겠죠. 그리고 이제 2월 13일경에 다시 이제 글을 올리는데 내 심신이 지쳐 반쪽 녹아내리면 다 보이는 것들이라는 것을 이제 머릿말로 내세워서 모두가 욕심으로 가득 찰 때 판이 한치도 앞이 안 보인다. 이 자가 수를 뒤집어 이길 것 같고 저 집에 가는 자의 노역이 판을 엎을 것 같고 불안해 뜬다. 누구를 말씀하시는지 잘 아시겠죠. 몇 수 들고 광까지 팔러 난리들이다. 하루하루 질러놓은 뒤 승패 불안에 떠는 자에게 물어본다. 윤치성을 가지신 분이겠죠. 당신은 왜 대선판에 나섰나? 욕망의 자리에 국민을 위한 무의가 대신할 때 당신이 불안할 이유가 조금이나 있겠는가? 불안한 것은 당신의 뿌리이고 내지르고 다닌 마음의 어지러움에 엇보지. 가끔 멈추어 지옥 입구까지 갔다 오면 비로소 결과도 빤히 보인다. 이런 것도 모범을 보여줘야 될 일인가? 우리는 끝까지 제발 사람답게 이 시대를 살아내자. 좀 돌아가는 대선판에 대한 이제 대표의 감정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정확한 분석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2월 14일에는 이제 올해 뵙지 못한 동지 여러분들에게 설 연휴 이후 지난 열흘 넘는 시간은 병마로 공간, 시간을 개념을 초월해 다른 초현실적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다소 정신이 들기 시작하자 마땅히 제가 해야 될 사회적, 정치적 책임의 시간을 놓쳐버린 회환이 또 밀려왔습니다. 그 빈 허탈감을 지선상의 아리아, 리그의 솔베이그 노래, 쇼팽의 녹턴 등을 클래식으로 들으니 동계올림픽, 대선이고 모두 공허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좀 이번 글은 좀 굉장히 감상적이시죠. 잠들지 않는 전쟁 야전터 같은 병실 침실에 누워 무수한 상념에 잠기다 보니 갑자기 김수목의 소설과 영화 무진기행 그리고 윤정희 씨가 부른 안개도 생각나네요. 정치도 평론도 저도 좀 높아져서 고양된 삶 속에서 살아가고 싶다는 허기를 느끼는 반입니다. 곧 돌아가서 다시 뵙겠습니다. PS 대선에 쓰려고 제가 혁명 20일 발라드 가사를 써뒀는데 어쩌다 단체 육개장 먹을 때 엉뚱한 용도로 쓰일 뻔했네요. 강 감독이 곧 완성시켜 발표하게 될 겁니다. 가사 심혈 기울여 잘 썼습니다. 이게 좀 저도 그 데모 곡을 좀 들어봤는데요. 곡도 곧 이제 공개되겠지만 곡도 참 강감독님께서 잘 쓰셨고 정말 이 가사가 이전에 이게 이번도 하시기 전인데 좀 여러 가지 감상이 좀 남다르셨는데 가사가 참 정말 심금을 좀 울립니다. 그래서 듣고 좀 많이들 좀 뭉클하다고 하시는 분들은 많았습니다. 그래서 들어보시면은 이제 그 느낌을 아실 거고 개인적으로 하여튼 참
세 곡 이제 작사를 이제 맡으셨는데요. 이제 앵그리 블루 주제가, 그 다음에 갑하우스 이제 랩, 그 다음에 이번까지 이제 발라드 곡까지 이제 세 곡을 총 작사를 하셨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 이런 예술적 감흥도 참 대단한 수준이다라는 걸 새삼 좀 느끼고, 다만 좀 노래 실력이 좀 뒷받침이 안 돼서 나오나는 좀 꿈으로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같은 날 이제 좀 얼마 있다가 이제 글을 올리셨는데, 이제 마음은 급한데 아직 몸의 치료는 더디게 남아 있네요. 오늘 우리가 이룬 것과 또 한 건 한 것과 저지시켜온 것들, 그리고 절대 그냥 보낼 수 없는 것들에 대해 총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곧 잘 정리되어서 당원의 머릿속을 좀 더 세세하게 맑게 하겠죠. 임 변호사님도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허 대사님도 건강하게 뵙고 싶네요. 그래서 지금 허 대사님에 대해서도 좀 궁금해하시는 분이 많으시는데, 대표 정도는 아니지만 근데 기간에 있어서는 대표에 못 미치지만, 허 대사님께서 참 그 혁명 21 이제 황장수 대표와 함께 하시고, 이제 혁명 21 창당에 함께 하시고, 이후에 참 여러 일정들을 정말 또 개인적이라던가 또 공적인 또 사무가 있으심에도 어렵게 시간을 내셔서 많이 함께 하신 거 잘 알고 계실 것이고, 그러한 과정에서 좀 대사님께서도 좀 많이 지금 건강에 좀 축이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회복 중이긴 하신데, 대사님께서도 완전한 회복 때까지 이번 주 중에 좀 복귀하시기는 좀 어렵고, 좀 이번 주 중에는 아마 이제 많이 회복하셔서 다음 주 정도에는 그래도 일상을 어느 정도 회복하지 않으실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신데, 워낙 좀 특히 이 대선 국면에서 앞장서셔서 이제 투쟁에 하시다 보니까 좀 많이 대사님도 많이 몸이 축나신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모두가 이제서 떠들어대는 신라젠 셀트리온 장하성이 동생 사모펀드, 그 많은 옷들, 이 많은 옷들은 누구의 옷인지 아시겠죠? 이게 뭐라고, 이게 고작 심판이고 비리 척결이냐. 정말 이게 정치 보복을 언급할 필요도 없는 정말 내용들이죠. 코 묻은 돈 삥땅 쳐서 사기를 치어먹겠다는 것, 나라 돈으로 그냥 자기 호화찬란한 옷 사입고 보석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곧 공개될 겁니다. 법원에 이제 결정이 있었으니까.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어떤 문제를 삼는 것이 뭔 진짜 심판이고 비리척결입니까? 문갈이 자기가 민정수석 때 서로 업보로 이전 정권에 들이댄 적폐청산을 우리는 침묵해야 했나? 서론도 안 나왔는데. 당신은 우리를 잃고 평산마을에 다리 뻗고 살고 싶겠지만 우리는 결코 당신을 쉽게 보낼 수 없네요. 교과서에도 나오는 서정인 소설 강에 이런 말이 나온다. 너는 아마도 너희 학교의 천재일 테지. 중학교에 가선 수재가 되고 고등학교에 가선 우등생이 된다. 대학에 가선 보통이다가 차츰 열등생이 되어서 세상으로 나온다. 결국 이 열등생이 되기 위해서 꾸준히 고생해온 셈이다. 그가 처음 출발할 때 도달하게 되리라고 생각했던 곳으로부터 사뭇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와 있음을 깨닫는다. 참 요즘에 대한민국 엘리트들이나 좀 한다는 사람들의 모습을 정확하게 묘사한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서버 교체하는 박할배도 낙화. 오늘 꽃잎이 또 떨어지기로서니 바람을 탓하진 않겠지요. 다 각자의 탓일 뿐입니다. 아마 꽃피는 봄이 오면 대한민국은 모두가 산으로 가거나 봄날의 푸닥거리에 또 미쳐야 될 것으로 보이네요. 이거는 이제 대선 이후의 상황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도 저는 우리만의 봄을 위한 혁명 20일 발라드고 어느 빛나는 봄날 꽃비가 되어 이제 가제입니다. 하나 미리 지어 후배들에게 남겨두었으니 육개장 모여들 드시는 날 모란동백 남의 노래 틀어달라던 가수 조용남 씨보다는 좀 낫네요. 대표님이 이러저런 상황을 생각하니까 이제 갇혀있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좀 한탄스럽고, 이제 돌아가는 좀 또 꼴을 보니 당신의 예상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않고 놀아나는 모습들이 또 재미있기도 하고 그러신 모양입니다. 이제 어제 이제 올리신 글은 지금은 춥고 흐린 겨울낮인가 밤인가요? 현실적 개념은 제가 필요하다면서도 또 다른 현실적 측면에서는 사실 저와 관계없이 이미 스스로 필요해져서 만들어졌다는 사실관계들을 구성하고 벌써 그들끼리만의 초현실적 개념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낮인지 밤인지 구분도 안 가고 인간의 매우 사소한 물질적 욕망의 개념조차 희미해진 채 최소한의 기본적 의식과 사물의 조달과 인식에조차도 어려움을 느낍니다. 아시겠지만 요즘에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사실상 감옥보다 더 심각하게 갇혀 있었죠. 간병인도 사실 들어갈 수가 없고, 그 다음에 보호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원에 오래 있다 보니 정말로 느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마음의 약함이 아니라 인간의 본성을 한 발짝 물러나 보게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게 오래 주변을 떠돌며 괴롭히던 문가리와 정보기관, 사찰기관, 유튜브 이들도 이제 종말의 두려움을 개나 소처럼 똑같이 느낀다는 겁니다. 그 더운 날 대북 밀묘업과 우리를 명한 대출비를 규탄하며 양화대교를 건너던 우리의 열정은 이제 윤가에 의탁해서 정권초의 한자리를 구하려는 비루한 사람들에 의해 채워지고 있습니다. 줄 서느라고 장난이 아니랍니다. 밖에서나 본격적 윤이 대선 승부가 시작되니 어쩌고, 뭉에 대한 심판이니 정치보복이니 어쩌고 공간을 날아다니는 무의미함, 욕망이 글로 떠돌고 있을 뿐입니다. 그들은 이미 승부가 난 대선 직후 자리 싸움에 몰두할 뿐이지요. 우크라이나 전쟁, 바이든, 푸틴, 정치, 기업, 투기꾼들의 매일 벌이는 사기 욕망일 뿐으로 보이네요. 과연 전쟁이 지금 일어나는 건지 안 나는 것인지 서로 이 전쟁을 하자고 으르렁거리면서 각자가 지금 원하는 것을 좀 얻는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최근 많이 듭니다. 동계올림픽 저런데 매달려 환호하고 2등이니 통당 매일 달라는 우리의 현실적 벗어날 수 없는 한계성의 저열함을 눈으로 목격하니 이 또한 신이 이번에 저한테 준 축복입니다. 동계올림픽 정말 가관이죠. 그러면서 이제 구소련 강제노동사 수용소의 하루, 이반 데니소비치의 하루에서 솔제니치의 지금 소설을 인용하시면서 그때보다 우리는 더 나은 삶을 살고 있나요? 회의가 아닌 강력한 성찰의 기회를 육신의 고통 속에서 찾은 것은 저와 우리 모두에게 축복이 될 것입니다. 대표가 자신에게 지금 또 저 혁명 22에게 닥친 이런 고통과 고난이 더 나은 내일의 모습으로 바뀌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다. 당연히 저희도 그렇게 그런 확신을 공유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한 2-3시간 전에 올리신 글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인생이라는 기나긴 길을 갈 때 가장 쉽게 직면하는 것은 두 가지 난관이다. 그 하나는 기로에 섰을 때다. 묵자는 통곡을 하고 다시 돌아섰다고 한다. 그러나 나는 울지도 않고 돌아서지도 않을 것이다. 먼저 갈림길 머리에 앉아 조금 쉬거나 한숨 잔다. 그런 뒤 갈 수 있어 보이는 길을 택해 간다. 만일 진실한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의 먹을 것을 빼앗아 배고픔을 면할 것이다. 하지만 길을 묻지는 않을 것이다. 그가 모를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호랑이를 만나면 나무에 올라가 호랑이의 허기가 사라지고 지나간 뒤에 내려올 것이다. 가지 않으면 나는 나무 위에서 굶어 죽을 것이다. 그리고 끈으로 내 몸을 나무에 묶어 시체조차도 호랑이에게 먹히지 않을 것이다. 나무가 없으면 방법이 없다. 잡아먹으라고 하는 수밖에. 하지만 호랑이를 한 번 물어도 괜찮을 것이다. 그냥 죽진 않겠다는 거죠, 절대. 다음은 막다른 길이다. 중림칠연의 완적 선생도 크게 울고 돌아섰다고 한다. 하지만 난 기로에 섰을 때처럼 계속 나아갈 것이다. 가시 덤불 속을 한동안 걸을 것이다. 온통 가시밭이고 갈 수 있는 길이 전혀 없는 그런 곳을 만난 적이 없다. 세상에 본디 막다른 길이란 없는 것인지도 모른다. 아니면 내가 운이 좋아 만나지 못했거나. 나는 생각했다. 나는 거의 무의식 중에 나의 눈앞에 파란 바닷가 모래사장이 펼쳐진 것을 보았다. 짙은 쪽빛 하늘엔 동그란 황금빛 보름달이 걸려 있었다. 희망이라는 것은 있다고도 없다고도 할 수 없다. 그것은 마치 땅 위의 길이나 마찬가지다. 원래 땅 위에는 길이란 게 없었다. 걸어가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게 곧 길이 되는 것이다. 길의 얘기가 나오니까 이제 여기서 아주 유명한 프로스트의 가지 않은 길이라는 내용들을 이제 말씀을 하시네요. 노란 숲속에 길이 두 갈래가 났었습니다. 나는 두 길을 다 가지 못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오랫동안 서서 한 길이 굽어 꺾여 내려간 데까지 바라다 볼 수 있는 데까지 멀리 바라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아름다운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그 길에는 풀이 더 있었고 사람이 걸은 자취가 적어 아마 더 걸어야 될 길이라고 나는 생각했습니다. 그 길을 걸음으로 해서 그 길도 거의 같아질 것이지만 훗날에 나는 어디선가 마음을 내려놓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다고. 나는 사람이 적게 간 길을 택하였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희망이 없다고들 말한다. 그도 그럴 것이 뼈가 으스러지도록 일해봐야 늘 제자리이다. 팍팍한 삶이 개선되기는커녕 당장 오늘만이라도 버텨내야 하는 현실이다. 하루가 멀다 하고 들려오는 소식이라곤 생을 포기한 사람들의 안타까운 절규일 뿐이다. 그들의 절박함을 담아내야 될 사회는 또 국가는 틀릴 듯 들릴 듯 말 듯 사그라드는 메아리쯤으로 치부한다.
부질없는 동명상련만이 그들의 가는 길에 조그만 위로가 되어줄 뿐이다. 내일을 말하고 희망을 얘기하는 것은 이미 사치가 되어버렸다. 더 이상 희망은 길을 걷다 수도 없이 채이는 돌뿌리가 아니다. 끊임없이 갈구하고 투쟁해야만 손에 잡히는 것이 희망의 본질이다. 늘 그래왔지만 여태 모르고 있었을 뿐이다. 루신이 말하는 걸어가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게 곧 길은 프로스트의 풀이 더 있고 사람이 걸은 자치가 적어 아마 더 걸어야 될 길과 일맥상통한다. 즉 희망은 만들어가는 것이다. 또 희망은 끊임없는 투쟁과 연대의 산물이다. 길처럼 희망이 있다고도 없다고도 할 것이 없다. 가시밭과 덤불로 뒤덮인 땅을 오래도록 누군가와 같이 걸어야 비로소 길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우리는 이번 대선에서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사회개혁을 서퍼 15조를 통해 수용을 요구해왔고 개헌연정, 기득권 사기극 반대를 말해왔다. 과거 문정권의 청산과 그 부패 척결도 말해왔다. 그리고 철저히 예언받아오다가 선거가 다가오자 온갖 심판을 다 한다고 말하고 있다. 어제 대선 쇼 첫날에 어떤 광파라는 당의 18대나 동원한 버스 중 천안 유세 버스에서 일산화탄소라는 엽기 사고로 정말 엽기적인 사고입니다. 사망자 2명이 나오고 원주 유세 버스에서는 의식 불명 1이라는 결과를 보고 있다. 정말 돌아가신 분들 그리고 지금 사경을 헤매시는 분들의 명복을 빌고 정말 쾌유를 빌지만은 대체 어떻게 뭘 준비했길래 이런 사고가 터졌는지 참 이 부분도 참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또 다른 욕심 많은 자의 유세 버스는 부산에서 전복이 되고 그러니까 참 그나마 사고에 비해서 크게 다치시지 않은 거죠.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와 유는 행님 당대할게요 라며 준표를 행님이라고 부르며 내일은 저쪽 이재명이 바람 잡는 유승민이 동생도 만난다고 한다. 소 껍데기를 벗기듯 국민 마음을 벗기듯 사귀는 자유지만 우크라이나서 갑자기 푸틴이 떠난 척 사기치는 바이든과 투기꾼들도 악권이다. 정치는 짱깨 올림픽 마냥 저렇게 매일 희망을 줬다 뺏었다 하는 우월한 사기극일까? 우리는 중국 기득권과 반개몽마패에 좌절한 루신이 아니라 저를 위해서도 아닌 우리가 함께 만든 서퍼 15조라는 새로운 희망과 목표를 기어이 이 기득권의 벽을 넘어갈 것입니다. 점점 좀 내용들이 이제 본래 물론 이제 황장수 대표가 좀 감상적인 면이 없지 않으시는 분이지만 하여튼 점점 더 이제 이렇게 예전의 모습으로 지금 돌아오고 있음을 느껴지시죠? 그것과 함께 아마 건강 상태의 어떤 정상적인 회복도 같이 움직여 나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제가 녹화하는 시간으로 따지면 정말 얼마 전에 올리신 글인데 이제 드디어 이제 본 모습이 나옵니다. 피지 못한 사정으로 좀 누워있으니 별 거지 같은 것들이 국가기관이라며 당에 대해 지랄들이다. 황장수가 죽은 줄 아냐? 개 XX들아? 대한민국 정당서에 혁명 20일만큼 투명한 곳이 있는 줄 아느냐? 대표가 차 한 잔, 택시 한 번, 사적 모임 한 번 당비 쓰지 않았다. 거대 정당의 비용 편법 사기용 정당들의 행태에 입 한 번 띄지 못하던 정권의 주구들이 왜 혁명 20일 또 웃겨 보이니? 너들이 1원짜리 하나 지원해준 거 있어? 내가 죽은지 아니 이 개 XS들아? 곧 내 돌아가면 너들 써온 국가 똘마니 기구부터 반드시 청소해주마. 더 강하게 더 분명하게 이 쓰레기 나라 떨거지 국가 공무원 앞잡이들 청소해주겠다. 그러니까 2월 15일이 이제 혁명 20일에 이제 2021년도 이제 그 재정에 관한 회계 보고의 마감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정확한 내용은 저는 모르고 있습니다만 아마 이제 그 보고와 관련해서 이제 이놈의 또 선관위에서 또 트집을 찾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첫째, 혁명 이실처럼 당 수입이 깔끔한 곳이 있습니까? 당원들의 당비, 하고 이런 것들이 다 한 거고. 지출요? 지출이야 시위 관련해서 플래카드 쓴 거, 전단지 만든 거. 그거 외에는 사실상 거의 없고, 특히 저희야 최고회의를 앞시고 이제 모여 있으면 시간이 늦어지니까 상황에 따라서 코로나 등도 상황이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밥을 못 먹을 때도 있고 안 먹을 때도 있는데 음료수 마시고 도시락 까먹고 그 정도 비용이 사실 거의 전부입니다. 근데 지출 내역이 복잡해야 무슨 그걸 트집을 잡죠. 금액 자체도 크지 않은데. 그거 가지고 또 선관위가 좀 시비를 걸고 있는 거를 또 대표가 이제 알게 돼서 지금 또 가만 안 두겠다 좀 그러고 계시는데 하여튼 이 글만 봐도 대표가 이제 드디어 본 모습을 좀 다 회복을 했다. 글 속에서 그러니까 가지고 있던 얼른 감상적인 부분들은 원래 있었던 부분이지만 이제 거기에 대해서도 또 좀 정리를 하고 본래 황장수가 좀 돌아왔다. 그래서 당연히 황장수 대표가 이제 복귀를 해서 여러분과 직접 또 방송으로 시위나 집회에서
만날 날이 멀지 않았다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제 대표의 어떤 솔직한 내용들이 심정들이 담겨 있는 글들을 뭐 물론 이제 커뮤니티 게시판이나 여기서 다 보셨겠지만 혹시 다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면서 대표의 어떤 느낌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감사합니다.